입결을 보기 위해서 어디가 접속을 하면은 첫 화면에 어디가 지금 어디가 접속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2 한번 해봐 주세요. 2. 어디가 접속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2라고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쵸.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저렇게 길게 안 쓰시고 그냥 어디가라고만 치시면 돼요. 그럼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 홈페이지에서 첫 화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면은 요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런 그림. 아니면은 요런 그림에서 여기 밑에 이 화살표 있는 전형평가 기준 및 전형평가 기준 확인 요 부분을 클릭하면은 입결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메뉴 중에 대입정보센터라는 메뉴 안에 대학별 입시정보라는 메뉴가 있고 그 대학별 입시정보 안에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전년도 평가 기준 및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는 요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 여기 이제 대학을 입력을 하면 그 대학에 해당 대학의 입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뭔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년도 결과 공개이기 때문에 여기 학년도에 보면은 2025학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5학년도 전형평가 기준과 전년도 결과 공개니까 2024학년도 결과. 그러니까 2025학년도 전형 설명과 2024학년도 결과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두시면 그럼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를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2024학년, 2026학년도로 검색을 하셔야 2026학년도 전형 설명 및 전년도 2025학년도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뭔지 이해되셨죠? 예,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래서 요 페이지 자체를 요렇게 나오는 요 페이지 자체를 그 기본적으로 요 페이지 자체를 한번 검색을 하신 다음에 한번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즐겨찾기로 해 놓으시면 돼요. 즐겨찾기로 해 놓으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거 보이시는 대로 학생부 종합, 교과, 수능 위주가 있기 때문에 논술이나 실기 전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술이나 실기 전형의 입결은 각 대학의 발표 요 부분에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고 즐겨찾기를 해두시면은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에 가셔가지고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는 요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신 다음에 학년도를 선택하시고 그 학년도에 대학을 선택해서 보시면 된다. 근데 거기에는 논술과 실기는 없고 나머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요렇게만 존재한다. 그래서 대체로 6월 중에 업로드가 돼요. 6월 중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5학년도 결과는 6월 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음, 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오늘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개나리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6월 정도 되면은 공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모네이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가 이제 27학번이 된다. 그러면 27학년도 입시고요. 그쵸? 그러면 26년에 고3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올해 고3인 친구들은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 거니까 26학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친숙해져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관심대학을 찾아 접속하면은 여기 위에 보이세요? 공통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대라고 해서 이렇게 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 세 개의 전형이 있고 선택하면 이렇게 까맣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전형 중 하나를 관심 있으신 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전형별 주요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2024학년도 전형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결을 볼 거니까 2024학년도 전형 결과를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하나 나옵니다. 쭉 길게 나와 있는 화면이 나오죠.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쪽에 어떤 특정한 어떤 학과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50% 컷이 1.9이고 그다음 70% 컷도 1.9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1.9, 1.92 이렇게 50% 컷과 70% 컷이 여기는 같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교과 성적과 그리고 비교해가지고 남은 학기 동안 일반 선택 과목을 몇 개를 더 들어서 그걸 어느 정도를 해가지고 저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저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런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내신 계산을 어떻게 하냐? 내신 계산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내신 등급을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내신에다가 학점수나 단위수를 곱한 걸 다 더한 다음에 학점수나 단위수의 총합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런 교과의 평균 등급하고 저평균 등급 사이의 격차를 생각해서 그러면 뭐 1등급을 또는 2등급을 몇 개를 더 받으면 저기에 가깝게 가니까 그럼 이번 학기의 목표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겠다.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하고 특정한 몇몇 과목에서는 몇 등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경기대라는 학교의 1.9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여기 뭐 좀 전에도 나오기 직전에 보시면 3등급 때도 있는데 여기 1.9대 저 모집 단위는 뭐 2023학년도에도 2초반, 2학년도에도 2초반 정도가 됐거든요. 작년에 이제 2024학년도에는 1.9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저기가 이제 공공안전학부라 그래가지고 경찰 행정학과가 있는 모집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죠. 뭐 그리고 호텔 외식 이런 것도 호텔 외식 쪽에 이제 학과도 몇 개 있는데 그쪽에 경기대 학과들도 다 2등급 안돼 평균 등급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저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아이와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이걸 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셨죠? 예, 여기까지는 되시죠? 예,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목표와의 사이에서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이걸 찾다 보면은 의외로 여기는 높지 않네. 의외로 여기는 높네.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좀 더 현실감이 생기거든요. 현실감이 생기면 그 현실감 때문에 좌절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감 때문에 어떤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아이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압박으로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동기가 생겨서 뭔가로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충분히. 예, 그래서 그거를 늘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 그러실 때 많지 않나요? 이렇게. 내가 또 속아본다. 뭐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아버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들한테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 내가 또 속아본다. 근데 자식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우리 또 속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뻔히 알면서도
또 속는 거죠. 속는 것처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밴드나 교평 블로그에는 이렇게 밴드에는 여기 744화, 744화 그리고 교평 블로그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블로그에 오시면 2025 입시 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카테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2025 입시 팁이라는 그 꼭지가 하나 있는데 그 꼭지 아래로 내려오면은 두 번째 정도에 가면은 여기에 최근 5개년 수시 정시 입시 결과 다운받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필터를 이용해서 여러 대학들을 관심 대학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파일 있고 정시 파일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수시 파일하고 정시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보이죠. 여기 세모 같은 거 보이세요? 세모 역으로 세모 역으로 세모처럼 되어 있는 거 여기 대학명 밑에 여기 단추 같은 게 있죠. 네, 해주셔야 돼. 이거는 보인다고 해주셔야 돼. 이렇게 단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단추. 이게 단추 같은 거를 클릭을 하면요. 단추 같은 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떠요. 옆에. 이렇게 옆에 떠요. 옆에 뜨면 여기에서 내가 성균관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성균관대를 치면요. 성균관대를 치면 그리고 확인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확인을 딱 누르면 엔터를 치면 성균관대로 바뀌었죠. 근데 성균관대의 교과 전형만 보고 싶어. 그럼 여기 중심 전형에서 교과를 선택하시면 돼요. 교과 이렇게 선택하시면. 그럼 교과를 선택하고 여기서 뭐 특정한 학과만 보고 싶다. 우리는 건축만 보고 싶다. 건축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옆에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신 등급이 이렇게 1.74, 1.7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경영 경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얘네는 경영 경제 경영학과만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이 있죠. 사회과학 계열이 있고 글로벌 경제학과가 있고 글로벌 경영학과가 있죠. 글로벌 경영학과가 있고 사회과학 계열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743화 밴드의 743화 학부모 밴드의 743화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최근 5개년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블로그에 오셔서 2025 팁이라는 곳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파일 보셨지만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50% 것과 70% 등급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전형은 사실은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서류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단 지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되게 현실 감각이 부족해요. 현실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 정도면 어딜 가겠지. 저 정도면 어딜 가겠지.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이렇게 긴장감을 좀 더 가지면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도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보다 여기가 높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애들이. 예,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막 하게 하면 되게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런 걸 자꾸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 많이 해도 막 전혀 움직임 없던 애들이 결과적으로 저런 거 몇 개를 보고 굉장히 깊이 빠져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두시고 이거를 그냥 막 정밀하게 제가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정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요국가 정도로 그냥 국수형 사과 이런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아이가 또 명확한 목표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3년치를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3년치를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1, 2도 굉장히 좋아요. 고1, 2는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좀 많잖아요. 고3은 사실은 이제 내신 교과만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수능 같은 경우를 가지고 가면은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수능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능 전형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기 지표 중에서 이게 대학별 환산 점수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 70% 컷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최종 등록자 70% 컷은 여기에 따로 나오거든요. 어, 이게 이렇게 따로 나와요. 70% 컷은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문제는 어, 문제는 이제 이거를 볼 때, 자 보세요. 요거를 어떤 거를 주로 비교를 해보시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주로 보통은 평균 백분위를 검토를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가 있고 여기 평균 백분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백분위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세요. 근데 이게 수능일 전형의 결과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평균 백분위를 검토하는데 그럼 그 검토를 할 때 검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균 백분이랑 우리 아이의 뭐랑 비교를 하죠? 좀 전에 수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수시는 이제 교과 평균 등급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 아이도 교과 평균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교과 평균 등급이라는 게 똑같이 존재하니까 이걸 가지고 대충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여기에 이 평균 백분위를 검토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냐 이거죠. 제가 지금 뭘 여쭤보는지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레빈님은 이해가 되셨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평균 100분위와 비교를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모의고사랑 비교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100분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평균 100분위를 보는 게 되게 형식적이고 되게 관념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평균 100분위가 89.75다. 그러면 그 89.75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뭔가 어긋나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 대해서 더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A, B를 잘 보세요. A, B의 백분위를 잘 보세요. 어디가 더 높아요? 보이시죠? 숫자. 개나리님, 어려운 건 맞는데 난 잘 알아듣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꾸 세뇌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A와 B 중에서 A는 지금 89.25라고 적혀 있고요. B는 87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셨죠? 예. 그런데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보세요. 옆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는 어디가 높아요? 대학별 환산 점수는 어디가 높죠? 예. 말씀해 보실까요? 대학별 환산 점수는 B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100분위 기준, 그러니까 이게 100분위 기준이
특히 이렇게 이게 지금 건대인데 건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이기 때문에 백분위 수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별 환산 점수의 순위하고 평균 백분위의 순위가 달라요. 뭔지 이해되셨을까요, 지금? 특히 표준 점수 반영한 대학은 그리고 그게 이제 특정 과목의 백분위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대학별 환산 점수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2024학년도라면 2024학년도 결과일 거고 대학별 수능하고 관련이 될 거고 2025학년도라면 2025학년도 수능하고 관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아이들이 2024와 2023, 2024, 2025 중에 수능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 뭐부터 풀어보겠어요? 올해 애들 보고 수능 문제를 풀어봐라.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어느 거부터 풀어보겠습니까? 그쵸. 2025부터 푸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 자체가 2025와 관련된 것부터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2025 수능, 그러니까 2025 수능이 2024년에 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 677.55라는 요 숫자는 2025 결과가 아니라 이건 2024 결과니까 이거 2024 점수잖아요. 근데 2025 점수는 이거랑 다를 거니까 2025학년도 기준의 대학별 환산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S파일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저 2024학년도 결과를 우리가 지금 2025학년도 결과는 언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2024학년도 결과는 올해 6월이 돼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6학년도 5학년도랑 4학년도 결과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데 그 2024학년도 결과를 가지고 그냥 애들이 올해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2024학년도 결과를 갖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환산 점수로 나타나 있는 그 값을 바꾼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